안녕하십니까, 김환영TV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인출, 정규와 반추의 기본적인 개념, 메타인지 개념의 핵심이 되는 인출, 정규와 반추, 지난주에 반추까지 말씀드렸죠. 스스로 생각한 것은 외울 필요가 없고 생각한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보다도 더 중요한 공부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인출, 정규와 반추의 구체적인 사례, 물론 지난주까지 기본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실제 인출, 정규와 반추입니다. 이해, 기억, 반복. 참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죠. 공부 아닙니다. 공부 준비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용어는 아이들이 모르지만 흔히 얘기하는 1%, 0.1% 이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분석하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해하려고 애쓰고 외우려고 애쓰고 또 반복하면 마음은 편해지죠. 근데 실제 아는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인출, 정규와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인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오늘은 복습 노트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수학의 교과서는 어떻게 합니다 라는 얘기들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오늘 인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복습 노트. 제가 이 화면을 넘기지 않고 자꾸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메타인지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메타인지 방법을 알아야 수학으로 메타인지를 하죠. 메타인지가 돼 있어야 영어가 메타인지가 되죠. 그래서 메타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습 노트입니다. 인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정말 공부. 이걸 복습 노트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꺼낼 때 되니까. 이 명제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는 집어넣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집어넣은 것을 꺼내면서 되는 겁니다. 그 집어넣은 것, 이해를 했든지 외웠든지 어땠든지 그 공부를 꺼내는 것이 공부다. 이게 메타인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부는 꺼낼 때 시작됩니다. 그 꺼내는 것을 retrieval, 인출이라고 합니다. 꺼낸다, 인출. 우리 익숙한 말이잖아요, 인출. 그 인출을 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인출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복습 노트입니다. 4.14 생활관 SDL 메타인지에서 복습 노트만 해도 된다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온갖 게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른 건 좀 실수하더라도 이 복습 노트만큼 완벽하게 해놓으면 국어도 되고 수학도 되고 영어도 되고 과학도 되고 사회도 된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 노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4.14 생활관에서는 지금 이게 실제 복습 노트의 사진을 제가 일부를 찍어서 올린 겁니다. 2015년 11월 11일, 굉장히 오래전이죠 벌써. 한 학생이 1교시부터 쭉 썼는데 전체를 실을 수 없어서 이런 모양이 노트입니다. 4.14 SDL 복습 노트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 복습 노트입니다. 이 안에 이제 메타인지 비법이 숨어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숨어 있죠. 그걸 이제 김환영TV에서 계속 풀어놓을 겁니다만, 오늘은 복습 노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까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복습 노트란 말이죠. 아이의 머릿속에서 꺼낸 거잖아요. 뭘 보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머릿속에서 1교시 체육은 이걸 했고 2교시 국어는 이걸 했고 쭉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 노트를 완성시켜 놓으면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선생님들의 꿈이잖아요. 좀 스스로 할 수 없나? 스스로 하는 게 효과적인데 굉장히 효율성도 높고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스스로법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 물론 스스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0.1%.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복습 노트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 4학년까지는 이것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중간에 수학도 어려워지고 영어도 새로 배워지고 하지만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복습 노트 이런 식인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복습 노트는 메타인지와 공부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복습노트는 애들한테 숙제시키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 자체, 메타인지로 그 아이에게 끌어내도록, 메타인지가 훈련되도록 하는 아주 좋은 도구고, 이 아이가 메타인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타임, 훈련 시간이란 말이죠. 훈련 시간이,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복습노트를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실은 복습노트는 수학이나 영어처럼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쓰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뭔가를 꺼내본다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꺼내서 이게 쓴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메타인지 훈련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다 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복습노트는 메타인지도 되고 공부 방법도 훈련하는 방법인데 막 쓰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복습노트 쓰다 보면 생각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SDL 생활관에서는 코치와 함께,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부하도록 코치해 주잖아요. 코치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기억을 유도합니다. 꺼내는 걸 처음에 유도해줘요. 마중물처럼, 뽐뿌의 마중물처럼 유도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나오죠. 처음에 쓰는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죠. 의외로 대한민국에 많은 아이들이요, 학교 수업 끝나고 또는 학원 수업 끝나고 교회에 와서, 생활관에 와서, SDL에 와서 복습노트 써라 그러면요, 못 씁니다. 어느 정도로 못 쓰느냐?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비웃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과목인지도 모릅니다. 과목 정도 기억나도 한 줄을 못 씁니다. 꽤 연습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꼭 힘들게 공부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아이가 썼을 때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이 쓴 것을 코치가 읽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씩 그 복습노트에 매일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 체크할 부분은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크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 가지만, 이 SDL은, 메타인지는 주입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반추까지 훈련시키는 공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포인트 정도만 체크합니다.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고쳐,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거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이게 코치의 능력인데요. 정말 잘하는 코치죠. 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코치도 어떻습니까? 원포인트거든요. 한마디가 선수를 살리거든요. 막 100가지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딱 집어냈을 때 슬럼프에서 자기 실력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그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또 진도에 쫓겨서 복습노트를 생략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관 메타인지 자기도 학습하는 곳에서 보면 늘 제가 조마조마한 게, 수학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암송해야 되고, 뭐 독서도 해야 되고, 뭐 또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습노트를 사실은 조금 시간을 아까워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코치님들도 계세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혹시 수학을 못하더라도 복습노트로 완성시키세요. 물론 그렇다고 복습노트 했으니까 수학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죠. 해야 하지만 혹시 복습노트에 너무 시간을 뺏겼다면 1시간 반 정도, 1시간 안에 끝나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메타인지 생활관에서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아이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 딱 하나예요. 복습노트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꼬맹이부터 뭐 중고등학생까지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습노트 니네 지금 숙제하는 거 아니지? 이 얘기 꼭 합니다.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요 라고 말하지. 그렇죠. 물론 귀가 아프게 얘기합니다. 아주 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잔소리라도 그렇게 합니다. 복습노트는 숙제 아니다. 복습노트는 공부야. 자, 아까 우리 이 한 가지씩 체크할 게 뭔지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30분에서 1시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집중과 이 인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운동 어떻습니까? 30분 열심히 해서 땀나고 1시간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다 쉬고 뭐 간식 먹고 뭐 하다가 2시간 채운 거, 그럼 운동한 거 아니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집중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게 하고요. 자, 보세요. 복습노트, 오늘 제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첫 시간이라서 핵심적인 걸 한번 담아봤습니다. 글자를 바르게 쓰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복습노트 공책의 아래선에 붙여서 씁니다. 코치 교육 받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습노트를 잘 쓰게 하는 것은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에서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잘 쓰는 게 아이의 개성이거나 아이의 특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글자를 바르게 쓰게 하는 것이 아이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노트, 뭐 생활관에서 꽤 잘 쓰는 아이 그 노트입니다. 그냥 보면 글자가 예쁘죠. 왜 그럴까요?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생각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생각한 글씨는 바르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쓴 글씨는 막 쓰죠, 막. 그러니까 날필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한 노트는 글씨가 또박또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글자를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씨를 아랫선에 붙여서 쓰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글씨가 칸과 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윗칸, 아랫칸에 있다면 이 아랫칸에 글씨를 쭉 붙이도록 기준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글씨 쓰다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많습니다. 한자 한자는 이쁜데 줄을 못 맞춥니다. 기준이 아랫선입니다. 공책의 아랫선에 딱 붙여서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글씨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글씨 얘기인데요, 자음보다는 모음을 더 크게 씁니다. 아야 어여가 더 커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글을 어떻게 배우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 시각 이미지에는요, 자음, 요 지읒, 이응, 미음, 비읍, 디귿 이런 자음이 큽니다.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은 자음이 크다 보니 모음을 조그맣게 붙여놓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글씨가 아주 나빠져요. 모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음보다 모음을 더 크게 씁니다. 뭐 과대하게 크게 쓰지 않지만 이렇게 지도해도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자음이 큽니다. 그래서 생활관에서 교육하실 때 자음보다는 모음을 더 크게 복습노트 지도화. 지난주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빨간 펜으로 한 글자씩 코멘트 해주세요, 코멘터리 달아주세요 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모음 더 크게 쓰기, 밑줄 맞추기, 요거만 써주란 말이에요. 내용도 봐야 되지만 너 모음이 너무 작았어, 내일은 모음 좀 크게 써줘. 또 너 글자가 너무, 글자는 예쁜데 이게 일관되게 붙어있지가 않아, 내일은 조금 더 글씨를 요 밑에 선에 이렇게 붙여줘. 요 얘기 하나씩만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복습노트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용 요약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한 걸 요약하는 시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 끝나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포함된 내용 전체를 쓰도록 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노트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앞에 공부한 거 볼까요? 줄넘기 인증제를 했다, 나는 상급할, 엇거리 연속뛰기 2번 해서 할 때 쭉 보면서 저점 어떤가요? 붙이고 있죠? 보이세요? 아랫줄에 붙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모음이 어떤가요? 이응보다 애가 더 크죠? 니은보다 의가 더 길죠? 기역보다 의가 더 길죠? 기역보다 어가 크죠? 걸렸다 해서 모음이 크죠? 그래야 글씨가 이뻐요. 대부분 애들은 자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고 삐뚤빼뚤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박또박 써도 돼요. 요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약이 아니라 생각을 포함해서 내용 전체를 쓰도록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이게 단기에 되는 거 아닙니다.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2학년은 2학년에 맞게 어려움을 겪어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심지어 계속 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포함된 내용 전체를 쓰도록 합니다. 생각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래야 메타인지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 내 기억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기억은 망각해요. 내 생각은 망각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기억으로 옮겨서 언젠가 망각되지만 꽤 오랜 시간 나한테 활용 가능해져요.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죠. 요걸 지키는 걸
한 자씩만 써주세요. 원포인트만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복습노트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인출에서 실제 이 정도만 지키셔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메타인지 훈련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습노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복습노트만 써도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복습노트 잘해주세요. 복습노트 잘하는 아이들이 글 읽기도 잘하고 사고력도 늘어나고 독해력도 늘어나고 논리력도 늘어나서 국어든지 수학이든지 영어든지 차츰차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메타인지의 훈련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복습노트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무한대로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우선순위에 둔 얘기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습노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는 수학의 교과서 인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학의 인출인데 교과서 인출. 좀 낯선 단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교과서 인출 나누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